갖다 바치는 쪽에서는 1년에 3번 갖다 바치는데 받는 쪽에서는 3년에 한 번만 갖다 바치라 그러고 있어요. 뭐가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이성계를 뭐 조선의 태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 태조는 왕조를 세운 사람에게 이제 사용하는 시호죠. 그런데 사실은 이성계가 이제 왕을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발표한 즉위교서를 보면은 그 나라 이름은 그대로 고려라고 하고, 뭐 의장과 그 법제는 그대로 이제 고려 것을 따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즉위교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성계는 고려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제 고향이라는 지금의 연변 지역에 화령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고조선의 뒤를 이은 이제 조선이라는 국호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국호로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명나라와 협의해서 조선이란 국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고려가 망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그 고려 왕조가 이제 자체적인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이죠. 고려 후기에 가면은 이 토지제도가 다 무너지고 이제 소수의 권문 세가들이 대다수 농민들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심지어 고려사를 보면은 뭐 한 집안이 가진 땅이 2, 3천 결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2, 3천 결이란 땅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 수천만 평에 달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양민, 자유민인 백성들이 그런 이제 권문세가 집안의 노비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려 후기에 여러 임금들이 뭐 전민 변정 도감 이런 걸 만들자 이 공민왕이 마지막에 신돈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다가 결국은 신돈을 사용시키면서 고려 자체적인 개혁은 이제 실패하게 되니까 신흥사대부들 중심으로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개창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고려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그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성계는 정도전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정도전을 왕사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이제 스승으로 삼았죠.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뭐 사대문의 이름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도전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의 머리에서 조선개창의 아이디어도 나왔고,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정도전의 이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죠. 정도전이 그 끊임없이 계속 공부한 그 공부의 머리로, 그리고 정도전이 나주 그 회진 부국에서 아주 가난한 농민들과 그 노비들과 이제 함께 지내면서 이들의 시각으로 이제 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들이 처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 무엇보다도 토지 문제죠. 그러니까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임금이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왕씨 국가에서 이씨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정도전이 제시를 하고, 이것을 이성계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고려는 이제 멸망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개창하는 것이죠. 조선이 처음 개창했을 때 한편으로는 조선을 개창하는데 공을 세운 뭐 55명의 개국공신을 봉해주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56명의 사람들을 이제 귀양을 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색과 오선보 뭐 이런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은 조선 개창을 끝까지 반대하고 이제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 당시 생겨난 말이 뭐 두문불출이란 말인데요. 이 두문동 충신들을 고려 왕조의 끝까지 충성을 지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이 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성씨가 다른 왕조를 세우려는 이들을 역적이니까 토벌하자라고 하지 못하고 두문동이란 마을로 들어가서 소극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야죠. 이건 이미 그 시대의 흐름이 세왕조 개창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1388년에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고 그 1390년에 그 당시에 모든 토지 문서를 개경의 궁전 앞에다가 쌓아놓고 다 불을 질러버리고 그 이듬해에 1391년에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반포를 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왕씨가 임금이면 어떠고 이씨가 임금이면 어떠냐라고 하는 이제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됐죠.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정도전의 토지개혁에 관한 정책을 차용해가지고 이제 새나라를 개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새나라 개창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왕과 최영 장군이 그 수행하려고 했던 북벌을 또 이제 무너뜨린 거죠. 위화도 해군으로 북벌을 무너뜨렸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실제 이제 역사 강역을 자꾸 축소시켜서 인식한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지명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항상 그 옛날 기록에 압록강이라고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압록강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때는 그 위에 있는 강들도 과거에는 압록강이라고 이제 그 칭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위화도 해군이라 그럴 때 그곳이 과연 지금의 이제 압록강에 있던 섬이나 위화도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요 근래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뭐 수백 년 내 이 사대에 찌들어 있다가 바로 이제 우리 시각으로 역사를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화도 해군으로 그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세왕조를 개창했으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그 외교 정책을 4대 교린 이렇게 정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4대 교린의 외교 정책 속에서 나온 것이 이제 세칭 조공 외교라는 겁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너희 나라는 우리의 속국 아니었냐, 조공받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뭐 그 국사편찬위원회, 뭐 교육부 이런 데서 가르치는 역사교육이라는 게 전부 다 4대 친일 식민사관에 의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라면 뭐 반박할 논리를 학교에서 안 배워왔죠. 이게 심지어 요즘에는 역사교육 자체를 또 안 가르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뭐 미국사와 특히 이제 미국 뭐 현대 정치사라든지 이런 걸 반드시 배워야 졸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나라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국사 한 번 안 배우고도 버젓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희한한 나라죠. 이런 시스템을 짠 이게 교육부라든지 뭐 청와대 교육관계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민족과 국가에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공이 뭐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명나라에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거라면 명나라에서는 자주 오라 그러겠죠. 우리는 웬만하면 안 간다 그러고, 원래 명나라에서는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3년에 한 번만 오라 그랬습니다. 3년 1공이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그럼 오히려 고려와 조선에서 1년에 3번 가겠다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1년 3공이라 그럽니다. 뭐가 이상하죠? 왜 조공외교라고 하는데 갖다 바치는 쪽에서는 1년에 3번 갖다 바치는데 받는 쪽에서는 3년에 한 번만 갖다 바치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려와 조선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1년에 3번 가는 거로 정리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공이 있으면 희사가 있다. 우리가 뭐를 쾌척하는 걸 갖다 희사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그 조선에서 조공품을 제공을 하면은 명나라에서는 또 황제국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희사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 체면의 희사품이 좀 더 많아야 되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 황제 체면의 시사품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조공 무역이에요. 그리고 이때를 통해 가지고 그 고려나 조선이란 나라는 이때 인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인삼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남는 거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는 1년에 3번 간다 그랬고 명나라에서는 이제 한 번 오라고 한 겁니다. 명나라를 형식적으로 상국으로 대우해 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대신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에서 고려나 조선은 뭐 고려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도 이제 완전한 독립국이죠. 그 독립국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첫째 조선이 왕조국가지 않습니까? 그럼 왕위 계승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임금을 결정할 결정권이 명나라 임금에게 있다 그러면 이거 속국이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100% 그야말로 1000% 전부 다 조선 내부에서 결정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럼 조선국 내부의 인사권, 벼슬아치들을 임명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또 명나라 임금에게 있으면은 속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 조선 임금에게 있죠. 또 마찬가지로 군사권과 외교권, 이것도 100% 조선 임금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전혀 명나라의 속국이 아니고 독립국인데 다만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조공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도 서북 쪽은 지금의 심양 남쪽인 진상 둔진이고 동북 쪽은 도망강 북쪽 700리인 지금의 그 흑룡강성 영안 부근이라는 점에서 고려를 계승한 조선은 여전히 그 대륙국가의 그 반열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